저는 원리탐구 언어 선생님입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소개할 내용은 한자 교육의 실태 처음에 소개하고, 그 다음 한자 교육의 접기, 네, 그 다음 한자를 왜 배워야 할까, 네, 그 다음에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단대부고랑 양재고, 이 동네 역삼중, 대명중 이런 학교들에서 수업을 했고요. 한문에 강사를 했고, 그 다음에 자유학기 수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에서 한자특강, 여러분들 이제 뭐 성균관서당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죠? 한자 능력 검정 특강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네, 그 했는데 저는 이제 특강보다 수업에서 한 1학점 해서 패스, 논패스 수업을 한 10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천재교육 아시죠? 그 아이셀파, 거기에서 중등 한문 인터넷 강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EBS에서 1급부터 8급까지 동영상 강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족보닷컴이라고 시험 문제, 기출 문제로 유명한 족보닷컴의 그 한자통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4급, 6급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능회라는 시험, 한자 검정 시험으로 유명한데, 거기에서 어문의 지능회가 유명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7급 한자 강사로 현재 등록돼 있어서 챗GPT에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수업 경력으로는 사립초등학교에서 일했고, 국지관 도서관, 압구정, 공은초 이런 데에서 방과후보다는 예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한자 수업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 한자 능력 검정시험 1급, 어문의 1급을 소지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 한자 교육의 실태. 네, 심심한 사과가 뭐예요? 네, 심심하다. 그러면은 지금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한자를 알게 되면은 깊을 심자에 심하게 깊다라는 뜻에 보면은 잠깐 이게 아니라 죄송해요. 여기 보면 심하게 깊다라는 뜻의 심하게, 심할심 깊다. 그래서 심하게 깊다. 이렇게 한자를 알면 심하게 깊게, 그죠? 위로한다는 뜻의 심심한 사과를 보낸다. 이렇게 한자를 알면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일 하면은 금일, 오늘인데 금요일로도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중식 제공, 이러면 어머니들도 학교에 전화해서 오늘 우리 아이는 중식 안 먹는다, 중국식 안 먹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한자를 알게 되면은 이런 실수들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3학년 아이가 쓴 글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국어 분홍이는 많이 묵적했다.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드림투데이에서 보면은 이렇게 문해력이 저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해력 저하 원인은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 휴대전화가 있죠, 그죠?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앉았고 이러니까 어휘력도 부족하고 독서력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있는 그 가치를 경험하게 되면은 독서 같은 더 재미없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너무 재미없게 느껴지고 따분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을 초등 저학년 때는 최대한 경험을 덜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해력 저하 원인 중 하나로서는 한자 교육의 부재가 대두되고 있대요.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초등 예전
5년, 20년 전에는 초등학교에 다 한자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은초라든지 이런 압구정초나 이런 데도 다 한자 수업이 기본이 있어갖고 한자 수업을 공교육에서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언주초 같은 경우에만 3, 4학년 때 한자를 수업 시간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들은 다 방과후나 이런 데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립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사립초는 뭐 동산, 뭐 예일, 뭐 등등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뭐 리라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공교육에서 대부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 교육의 부재를 부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 교육의 적기는 7세부터 10세예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 그 자네하고 우네가 여러분들 동시에 발달하라고 피아노를 많이 시키죠. 그죠? 어렸을 때는 피아노를 많이 시키는데 근데 한자도 마찬가지로 자네하고 우네를 동시에 자극을 하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하면 요 시기에 한자를 많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잠깐 보세요. 이 해일 같은 경우에는 해일을 보게 되면 쭉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 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딱 그림으로 기억하기가 좋죠. 산을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림으로 보죠. 그 다음에 내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 한자 교육의 적기가 아까 7세부터 10세를 그림으로 잘 받아들이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7세부터 10세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수 또 개념 잡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 부수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글에서는 자음 모음이 있죠. 그죠? 영어에서는 알파벳이 있죠. 근데 한자에서는 바로 부수가 있어요. 214자가 있는데 그 한문에 한자를 하기 위한 기본 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일, 뚜를꼰, 점주, 삐침별, 세을, 갈고리, 북걸 요게 1획이고요. 그 다음 2획에 이렇게 두이부터 사람이 뭐 드립, 여덟, 팔 요게 2획의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상형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물의 모양을 본뜬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수 한자의 구조 원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좋은 시기가 딱 7세부터 10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면을 살펴볼게요. 집면 같은 경우에는 딱 지붕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집면 이렇게 펜이 나와야 되는데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과 관련된 뜻이죠. 그래서 집에 이르르다 해서 교실에 도착했다 할 때 집실, 그 다음에 집 여기 돼지 머리와 등과 돼지 앞다리와 돼지 뒷다리 꼬리 해서 집가. 그리고 옛날에 돼지를 가족처럼 가축으로 우리가 키워서 집가 이런 식으로 집과 관련된 한자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자 교육의 적기에서 보면 한자가 우리가 국어나 다른 과목들을 이해하는데 독해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과 어휘의 70% 이상이 여러분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사회 같은 경우에는 법을 맡는다. 그래서 맡을 사법, 그죠? 그 다음에 작문 같은 경우에는 글을 짓는다 라는 뜻에서 국어에서 또 쓰이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게 굳어진 거 고체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또 한자를 7세에서부터 10세에서 하면 좋은 게 이제 암기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놀이처럼 흡수 가능한데 딱 보면 거북이 머리,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그 다음에 꼬리, 그 다음에 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기 이번이 목이에요. 목 딱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써주고요. 앞다리와 등을 연결해주고 뒷다리와 등을 연결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등 요거. 그래서 이렇게 연상을 냅니다. 그래서 그 머리로 제일 연상하기 좋은 시기가 딱 7세부터 10세 사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북귀, 그다음에 귀는 뭐 귀감 뭐 이럴 때 쓴다. 본보기 이럴 때 쓰고,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하얀색 나무로 된 악기의 뜻의 음악악, 음악을 또 즐기다 보니 좋아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음악을 즐기다 보니 좋아하게 됐다 해서 요 뜻이 세 개인 글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야기식으로 연결해서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자 교육의 적기가 우리가 7세부터 10세 사이 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여러분 40대 이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 같이 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한자를 되게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한자를 왜 배워야 할까? 아까 얘기했죠. 뭐 피아노 같은 것도 여러분들 자네하고 우네를 발달시키고, 그 다음 뭐 운동 같은 경우에도 약간 다르긴 한데,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우네를 발달시키고, 뭐 수영 같은 경우에 자네 우네 동시에 발달시킨다고 해요. 물론 예체능 쪽이 보통 우네고 공부 쪽이 약간 좌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약간 다 그 뭐 국어다 하면은 글쓰기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그 문학 작품 읽는 건 다 자네지만 시를 감상하고 이런 건 우네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뇌를 약간 다 동시에 발달시키긴 하는데, 한자가 자네와 우네를 가장 동시에 더 발달시키는 그 시기라서 7세부터 10세가 제일 배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네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언어적, 분석력, 뭐 이런 것들, 논리력 이런 것들이 바로 자네고요. 우네는 바로 이렇게 이미지, 패턴, 공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억력, 집중력, 공간 지각력을 발달시키는데, 근데 한자가 보면 그림과 의미와 소리를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7세부터 10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산이죠. 산의 모양 쓰면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그림으로 산을 생각하면서 산 또 입으로 말하면서 내 소리를 말한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휘의 뿌리를 토대로 어휘력이 향상되는데, 제가 이제 보면은 어릴 때 아까도 얘기했죠. 암기가 아니라 이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면은 이게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몸이죠.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물이다. 물수. 그죠? 그럼 몸에서 나오는 물이 뭐 오줌이다 해서 오줌류. 그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단 오줌이 나온다 그러면 당류.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줌류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눈목이죠. 눈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살짝 이렇게 해주면은 이쪽에 요 눈을 이렇게 바꿔서 눈목인데, 눈 위에 이렇게 손이죠. 이게 손수죠. 손을 얹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간. 달리는 말 타고 가면서 산을 보면 자세히 걸어갈 때보다 안 보이니까 대충 보는 걸 주마간산이라고 한다. 네, 이럴 때 쓰이고요. 아까 얘기했죠. 뭐 지붕의 모양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집실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집에 여자, 엄마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편안할 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가르칠 때는 아이들한테 그 앞에 있는 뭐 집에 여자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요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상당히 길게 안 하고 짧게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기억하기 좋게끔, 그래서 딱 와닿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집에 엄마가 있어 편안하다, 편안할 안, 그죠? 그리고 저는 많이 안 쓰게 합니다. 일단 한자를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먼저 이해를 먼저 하게 해요. 그 방법을 아까 몸에서 나오는 물이다라는 거 스토리를 먼저 외운 다음에 그거를 먼저 보면서
입으로 계속 말하게 해요. 네. 입으로 계속 봄에서 나온 물 이러면서 입으로 계속 말하게 하면서 먼저 이 글자를 눈으로 시각화하면서 암기하게 하고 눈으로 먼저 암기하게 하고 그 다음 입으로 말을 따라하면서 오줌요 먼저 완전히 그 글자 자체를 다 읽을 수 있게 완전히 합니다. 그 다음에 쓰는 거는 몇 번씩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한두 번씩만 써보도록 약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옛날에 뭐 선생님들이 한문 선생님 여러분들 배울 때 뭐 깜지에다 써갖고 그냥 뭐 오줌요 오줌 이렇게 외우는 방식은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집에 아들이 같은 경우에 아들이 이렇게 아들의 이렇게 머리와 팔이요. 그러면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문자가 글자가 태어난다. 해서 글자자. 이렇게 아들 자자 같은 경우 그림을 통해서 상형자로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글자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짧게 연결해서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이 깨달을 각 같은 경우에 이게 배울학의 윗부분이죠. 그죠? 배울학의 윗부분. 그 배울학의 축약형이라고 해요. 배우고 밑에 보면서 볼견이죠. 눈 큰 사람이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죠. 그래서 깨달을 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여기 수학 학원이죠. 그래서 수학의 개념도 어때요? 다 한자로 되어 있죠. 한자로 알면은 더 여러분들 개념 정리가 더 확실하게 되죠. 보면은 분수 같은 경우에는 8개를 칼로 쪼개서 나눈다. 그래서 나눌 분자에서 나눈 수. 그죠? 그렇게 그다음에 이거 뿔각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뿔이 있는 동물의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뿌려진 정도를 각도라고 한다. 그래서 뿔각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항상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상인데 8팔을 거꾸로 이렇게 치켜 세워서 약자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상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수건을 이렇게 막대기에 여러분들 널어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건건자예요. 아침마다 수건으로 항상 얼굴 닦는다 해서 항상 상자인데 늘 일정한 수, 상수라고 하죠. 그죠? 변하는 수는 변수. 뭐 이렇게 한자를 알게 되면은 개념을 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네, 강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거, 그죠? 네, 제가 입으로 머릿속으로 한자를 인지한 다음에 그 스토리를 외워서 산, 그죠? 뭐 깨달을 각 이런 식으로 해서 읽기 중심으로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와 함께 같이 학습한다. 아까 얘기한 뭐 달리는 말 타고 가면 산을 본다. 아까 볼간자 설명하면서 주마간산, 그죠? 주마간산 하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을 통해서 이제 또 짧은 글짓기도 시키거든요. 그죠? 주마간산식으로 공부하면 시험에서 잘 볼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짧은 글짓기도 항상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집에 뭐 엄마가 있어 마음이 편안하다. 그 편안한 안, 그죠? 눈 위에 손을 얹고 보다 볼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깨달을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위주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교학습법으로 주로 가르쳐줘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개패가 옛날에 화폐로 쓰였는데 화폐만 있으면 산다의 삶이고요. 할머니가 시장에 갈 때 머리에 무언가 이고 가죠. 머리에 무언가 있으면 팔매입니다. 그래서 팔매와 삶매 이렇게 비교학습법으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한자 그림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오늘 기억 못한 글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해도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천자를 기억 못했다. 그럼 냇물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내천자를 이렇게 쓰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자 카드 놀이는 또 뭐냐면 카드로 이렇게 카드 몇 개를 뭐 예를 들어서 가져와서 산과 냇물과 뭐 새가 있어요. 그러면 카드를 통해서 산에 갔는데 거기서 냇물에서 새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카드로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요. 또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하고 힘들어할 때는 영상 가끔 활용하는데 그때는 이제 2분짜리 뭐 밝은 한자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잠깐 이야기도 틀어주면서 사자성어나 고사성어, 사자성어 중에서 옛날 이야기가 있는 거 고사성어라고 하거든요. 고사성어 이야기도 조금씩 틀어주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자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다 해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재밌어 하는 게 뭐냐면, 뭐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이름 한자로, 그럼 여기 한티역이다 그러면 한티역이 뭐 한제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음차돼서 한 거. 그러니까 지하철역 이름 뭐 양재다 하면은 조울량에, 뭐 제주제에서 양재역 이렇게 대치다 하면 큰데요. 언덕치에서 이렇게 지하철역 이름 한자로 하는 거를 아이들이 조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밌어 하는 것들을 종종 활용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알려주면요. 예, 우리가, 한글을 읽힐 때, 물론 이제 한글을 읽힐 때 자음 모음으로 해서 그 규칙을 알려주는 여러분들, 뭐 한글 야오 같은, 네, 뭐 가에다가, 이응을 하면 강, 뭐, 나에다 이응을 하면 낭, 이런 식으로 한글 야오는 알려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어때요? 뭐, 그냥 통째로 한자 원리 설명만, 그죠? 뭐 언어 원리 설명만, 그럼 언어, 그죠? 요거를 어때요? 딱 그림으로 익히면서 하죠. 근데 그런 원리로 많이 한글도 익히는데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근데 한자도 마찬가지로 딱 와닿게 그림으로 익히면서 상형 문자를 그렇게 익히는 방법으로 하면은 딱 7세에서 딱 10세 사이 딱 그때의 한자를 요 시기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나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 어때요? 네, 다른 과목에 밀려갖고 한자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어릴 때 배워놓으면은 그 효과가 확실히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많이 많이 도움 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이 대치동에 있는 한문학원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3년 정도.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커갖고 나중에 어머니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 어렸을 때 배웠던 한자가 제일 도움이 됐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어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이러면서 확실히 언어의 뿌리니까 한자가 약간, 그래서 많이 도움이 여러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교재 소개를 잠깐 하면요. 네, 교재는 이제 고학년은 초등교과서 어휘 능력 약간 이런 걸 어휘 위주로 나와 있는 걸로 하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어휘력이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한자가 어휘력, 주로 너무 이게 약간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어휘력이다로 할 거고요. 네, 고학년은 요거로 약간 주로 어휘 위주로 나와 있는 책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설명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네. 아니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 시간표에 네. 언어 원리 1이 8주차 돼 있고 2가 또 8주차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8주차면 어느 정도 얘기하시나요? 8주차요? 여기 8시 1 언어 원리 1이 끝나고 2가 또 8주 할 거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은 이 책 한 권이 주로 8회 분량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끝나서 이제 그 보충이 들어간다면은 또 요 책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요 책으로 하고. 사실 한자가 끝이 없잖아요. 네네. 계속 네.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는 사람은. 계속 이어서는 이제 친구들이 같이 모집이 되면 제가 이제 계속 또 이어가서 할 수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얘기한 한자가 어휘력이다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진도가 조금 더 나가면 요 책으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언어 원리 1에 있고 2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자가 어휘력이다 1단계, 2단계. 네네네. 아, 그 언어 원리 2는 2단계. 네네네. 아, 그럼 조금 배웠던 사람은 2로 가는 거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네. 사람들은 네, 아예 아무것도 모르죠. 여기 학년에 따라서 조금 책이 계속 달라요.
네, 단계가 이게 주로 학년별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년별로 해서 뭐 1, 2학년용 약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자어를 토대로 구성된 책이에요. 네, 초등 교과서에 있는 한자어.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근데 혹시나 뭐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를 한다 하면은 요 수업 끝나고 제가 이렇게 조금 한자 능력 검정 시험도 이렇게 그 글자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검정 시험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목표는 어휘력, 그죠? 언어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라서 주로 이 책으로 하면서 어휘력을 아까 얘기한 주마간산 네, 이런 식으로 어휘력을 일단 향상시키고 혹시 자격증이 필요하다 하면은 한자 자격증까지 커버 가능합니다. 흰 역을 배우면 그 역을 어디에다 쓰는지 네네.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문장 네네. 만들어서 하신다는 거의 여기서는 힘력을 배우면은 뭐 집중력, 예, 뭐 이런 거,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볼간을 배우면 주마간산 해서 어휘반이라서 예, 주마간산식으로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없다. 이런 어휘를 주로 가르쳐줘요. 여기는 일단 어휘를 향상시키는 거고 그 자격증은 한자 자체예요. 뭐 한일, 뭐 세조 이렇게 뜨듬을 주로 하고 물론 그 어휘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증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주로 이 수업은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이에요. 네. 네. 한자를 가르치다 보면은 이렇게 네. 한 개 한 개씩은 알아도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수업 시간에 그거를 다 친구들 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 사자성어를 통해서 짧은 글짓기를 해요. 예. 1구2연을 하면 안 된다. 예. 엄마가 저번에 한번 1구2연 한 적이 있어서 내가 속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짧은 글짓기를 아이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서 어휘 능력을 일상생활에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대명 중에서 자유학기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그 어휘가 그 수능 한자어란 반이었거든요. 근데 3분 만에 마감되긴 하는데 그때 그 사자성어 예, 어휘 능력으로 했는데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예, 반응이 좋았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어지교 하나 얘기를 해주면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잖아요. 그죠? 유비하고 제갈량의 사귐처럼 그죠? 수어지교인데 뭐 아이들이 했던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똥과 오줌은 수어지교이다. 왜냐면 똥이 나온 다음 바로 오줌이 나오니까 그죠? 예, 뭐 그런 아이들의 재밌는 기발한 생각들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우리 수업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아이들이 이제 수어지교에 대한 이야기를 뭐 유비하고 제갈량의 사귐처럼 물과 물고기 같은 사귐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 때 그 이야기가 영상으로 보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밝은 한자 사이트에서 2분짜리 영상 정도 보여주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네. 또 궁금한 점은 또 없을까요?